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오늘 제가 녹음하는 편집 프로그램이 약간 고장이 나가지고 에러가 떠서 두 번째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좀 믿을만한 걸로 편집 프로그램 다시 또 다른 걸 쓰고 있는데 이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없이 무미건조하게 시작하게 됐네요. 자, 미르포 아이템이 1억 원에 거래가 됐다는 소식이에요. 플레이트 원이라는 개념 알고 계시죠? 게임도 하고 돈도 벌다 이거인데 여기에 NFT가 접목이 되면서 인기를 얻은 그 게임 중에 위메이드의 미르4가 있습니다. 국내에선 사용할 수 없고 글로벌 버전만 가능하죠. 이게 여전히 인기인데 여기에서 엑스 드레이코라는 이름의 마켓플레이스를 런칭을 했어요. 이 마켓플레이스는 게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NFT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된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깝게는 아이템 베이와 같은 곳들이 있는데 이 아이템 베이는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속의 뭐 리니지 계정이라든지 아이템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그쪽 거래소에 가게 되면 디아블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곳이고요. 근데 이거는 위메이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이템 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그 게임 속 재화인 드레이코라고 하는 머니로 다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팔린 걸 보게 되면 전설 1티어 격인 하모니 드래곤 소드가 16만 드레이코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드레이코는요, 위믹스를 통해서 또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죠. 다시 또 거래소에 한 번 더 바꿔야 되긴 하지만 이 가격이 대략 계산된 것까지 나왔는데 9,65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한 1억 원 가까이 돼요. 대단한 거죠.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30만 드레이코에 지금 등록된 그 검이 아니라 도끼도 하나 있다라고 하니까 과연 얼마에 팔릴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건 게임 속에서 광물을 캐서 돈을 버는 채굴 시스템으로만 알았었는데 실제 아이템이 거래까지 되게 만들고 조금 있으면은 계정 거래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계정 같은 거를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해서 접을 때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죠. 자기의 아이디랑 패스워드까지 넘겨야 되는 개념이 되는데 이러면은 요즘은 또 개인정보 보호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정을 아예 봉인해버리고 넘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에 이 캐릭터를 만드는데 투자했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게 해당하게 되는 것들이죠. 대신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게임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게임 아이템을 내가 돈을 줬지만 내가 소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빌려 쓰는 개념이에요. 좀 묘했던 거죠. 빌려 쓰는데 거래소에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원래 내게 아닌 건데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NFT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이게 아니라 정말 나의 소유가 맞다 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법적인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미르포라는 게임이 없어져도 나는 그거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메이드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위메이드 관계자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요거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것도 저도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연락하는 길을 저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켓플레이스 넥스 드레이코의 이용 레벨 제한은 40부터입니다. 이런 것들 활용해 보시려면 40레벨이 일단은 되셔야 되고요. 40레벨이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게임을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잠깐 하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할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우리 또 40레벨로 잡은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두 번째 입니다. 12월 7일부터 네이버 연세대 학생증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이버 인증서에 담아서 쓸 수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QR코드 인증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연세대 신촌, 미래, 국제 캠퍼스 재학생하고 졸업생 42만 명이 쓰게 됩니다. QR코드로 캠퍼스를 출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활용도가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도 오프라인으로만 가게 된 건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더 확장성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는데 연세대 학생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신분증으로 학생증으로 인증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디지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개념이니 더 확장한다고 하면은 뭐 메타버스를 만드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네요. 향후에는 경희 사이버 대학하고 다른 대학교로도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지난 1년 반 정도라는 시간 동안에 다 같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QR코드를 인증하는 것들, 나를 인증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인의 지금 접근이 쉬워졌다는 게 있고요. 카카오도 이쪽에는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앞으로 2022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신분증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의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면은 어차피 다가올 미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관심 가지시면서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이거를 보는 재미로 또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세대 학생분들 계시면은 꼭 한번 써보시고서요. 사용도 어떻다라는 이야기 또 저희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약간의 분석을 좀 집어넣었었는데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주차장 서비스를 하고 있는 GS 파크 24를 인수를 합니다. 금액은 650억이라고 해요. 앞에 GS라는 이름이 붙었듯이 이 회사는 GS 그룹 계열사예요. 이걸 인수하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 거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는 꽤 크죠? 여기에서는 뭐든지 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페이 결제도 넣을 수 있는 거고 전기차 충전소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점화 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12월 1일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은 GS 리테일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 1.3%를 650억에 인수를 했어요. 똑같죠? 650억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을 인수했는데 GS파크 24를 650억에 인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GS파크 24는 도대체 누구냐? GS 계열이고요. 일본의 파크 24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였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올해 파크 24의 지분을 전량 매수를 해서 GS 리테일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쭉 가는 걸 보게 되면은 카카오하고 GS 리테일이랑 거의 뭐 모빌리티하고요 주식을 스왑하듯이 공동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느냐? 네이버 같은 경우에 대한통운이랑 또 제휴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온라인에 있는 회사들이 오프라인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는 거에 각자의 파트너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연합군을 만들고 있는 흐름이 요즘의 흐름입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계속되는 싸움이 내년엔 더 재밌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계속 같이 관심 가지면서 지켜보시죠. 네, IT 트렌드를 읽다. 여러분들 출근길과 퇴근길에 IT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쓱 공유해 주시게 되면은 아침길마다 혹은 퇴근길마다 IT 소식들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지식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였습니다.